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임용 2차 면접 준비 파트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뤄볼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만약에 2차 면접에서 시험 어떤 주제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나온다면 어떠한 방향에서 나오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예상 문제 기출문제와 그리고 다양한 문제집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보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스키마를 형성해드리고 그리고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풀게 되면 이제 접근조차 못해서 시간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 알려드리고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주제별로 그 핵심 정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이다 했을 때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인성교육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냥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인성교육 뭐 아이를 착하게 만드는 걸까? 아니면 뭐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만드는 걸까? 우리가 그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시험장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인성교육? 그럼 아이들의 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뭐지? 뭐 아이들을 타인을 이해하는 공동체 정신을 길러하는 건가? 아니면 뭐 배려, 존중, 책임감 이런 걸 길러하는 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이라고 했을 때 정의가 물론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정의를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을 중시적입니다. 인성교육이란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내면을 먼저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전적 용어랑 다르게 일반적인 용어를 쓸 때 인성 교육을 하자. 이거는 뭐 배려감, 존중감, 타인에 대한 어떤 이해, 공감 이거의 기본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스스로 나의 내면을 건전하고 바르게 가꾸어 나가는 것과 여기에서 더불어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게 바로 인성인 거예요. 그래서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과연 내 본인 스스로의 어떤 내면을 잘 가꾸려고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거랑 연관되냐면 자아 개념과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 자아 개념 혹은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낮아져 있는 것도 인성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내면 스스로가 건전하고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부정적인 게 무조건 좋다,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봤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사고관 그리고 무기력에서 벗어난 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긍정적인 것으로 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무조건 다 긍정적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꾼다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아 개념과 그리고 건전한 어떤 생활 패턴 그리고 자신의 사고관 이런 거를 갖추는 걸 의미하거든요. 제가 이걸 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냐면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이게 나눠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기출 문제에서.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이 건전하게 잘 형성돼 있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남과 함께 살아가는 역량, 뭐 예를 들면 존중감 혹은 배려, 공감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게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스터디를 하고 막 준비를 하면서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교사 자체가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거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면접 보러 갈 때 만약 인성교육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이거를 저는 두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교사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먼저 내가 스스로 내면이 잘 가꾸어져 있고 더불어가는 역량을 갖춘 거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 자체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나를 이상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 첫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또 인성교육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아이들 인성교육을 시킬 거냐 혹은 학급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킬 거냐 또 나눠서 물어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국어 전공이라서 국어 교과를 실시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할 거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급 담임으로서 꼭 교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학급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 여러분 전공과 연구에서 말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전공과 국한되지 않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역할놀이 혹은 독서 활동, 상호평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할놀이는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보는 거죠. 역할놀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내 사고관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한 내가 맡은 그 배역 역할에 충실해서 거기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타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역할놀이는. 독서 활동은 뭐냐면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책을 읽든지 뭐 어떤 다양한 책을 읽든지 간에 책을 읽고 뭐 독서 토론한다고 한다면 책을 읽고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 이런 걸 통해서도 타인을 이해하고 또 긍정적 자기념도 충분히 형성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독서가 간접 경험인데 이제 역경을 딛고 나가는 어떤 사례를 봄으로써 아이도 긍정적 자기념을 가질 수 있고 또 무기력했던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데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상호평가. 교사가 평가하는 것보다 학생과 학생이 서로 평가하고 그 해중에 덜 부담되고 또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평가 부분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학급 운영하면서는 뭐가 있냐면 저는 우수사례 공모전 이걸 좀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반에서 친구들에게 받은 도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 공모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담임교사가 되었을 때 6개월에 한 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2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동안 우리가 지내봤는데 혹시 이제 학급 A 시간에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잘 됐다 하는 게 있을까? 그 사례를 이제 공모하는 거예요. 이 A, B, C, D 사례가 있었고 그러면 투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례가 과연 정말 좋은 사례였나요? 이렇게 우수 사례 공모전을 통해서 보상을 주고 이렇게 되면 긍정적 풍토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 분위기 안에서 남을 돕고 도와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보상뿐만 아니라 거기서 느끼는 긍정적 결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학급 풍토를 형성해 나가는 거 이게 저는 인성교육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하는 게 또 있죠. 뭐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올바른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독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표현해보 자기 성찰 일지를 적어본다든지 뭐 다양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놓고 있어야죠. 결국 인성은 그래도 뭐다? 성찰 일지를 쓰든 책을 읽든 우수사례 공모전을 하든 결국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내면으로서 건전한 내면을 그리고 바른 내면을 갖추도록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게 목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천 위주의 인성 교육도 있습니다. 실전. 뭐 우리가 교육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 실천하면서 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아나바다 교과서 물려주기 뭐 친구들끼리 높임말쓰기 뭐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으면 활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사제 동행 프로그램 과정과 연계해서 인성을 지도한다. 인성 지도는 부모님과도 연계성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스예요. 인성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만약에 면접에서 출제가 됐다. 그러면 그게 과연 인성의 어떤 부분에 측면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라는 건지 학급 운영해서 하면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교사 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써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집어넣고 예상 문제 나왔을 때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이 물론 정말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 왜냐면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면서 저도 하면서 이거 스터디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들어오고 순서 매기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제끼고 하면서 나오게 된 중요 포인트들 소스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이랑 인성교육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좀 목적이 달라요. 인성교육은 아까 말했듯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건전한 어떤 사고관을 길러나가는 게 이게 핵심이라면 민주시민은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적이다 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뭐 투표권 행사 이런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민주시민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그거를 자율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시민은.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해와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이게 민주시민이에요.
민주시민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민주시민이나 소스가 나오면 이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신의 권리,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 다른 사람 이해와 가치를 인정, 그리고 소수된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이렇게 하려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화시켜야죠.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게끔 유도해야 된다는 게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규칙을 정할 때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교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정하도록 유도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학급 우리가 교칙이 있겠지만 또 담임으로서 학급을 경영하게 되면 반에만에 있는 규칙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분리수거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우리 중요하잖아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교실에 그 쉬는 시간에서 수업 시간에 종치고 와서 막 분위기 흐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왔을 때 아니면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코로나19는 해야 될 게 워낙 많습니다. 반에서 뭐 아이들이 자가진단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책상 소독도 매일 해야 되고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만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까? 교사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반장 부반장을 통해서 너네가 한번 만들어봐 어떻게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아이들끼리 벌금제를 도입한다든지 뭐 분리수거나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쉽게 시행되지 않았을 때 뭐 소량 부분 벌금을 도입해서 그걸 뭐 기부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학급 평가의 시간에 우리가 그 뭐 또 활용을 해서 뭐 간식을 사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만약 동의가 된 거라면 동의가 되고 그게 결제가 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민주 시민으로서 출발점이죠. 자기가 가진 자율적 권리, 행동, 책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것도 뭐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 다른 계층, 다른 어떤 집단을 이해하는데 봉사활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 보통 자기와 유사한 계층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불우이웃이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계층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뭐 장애우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지역사회 봉사활동 하게 되면 일단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고관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자치활동과 지역봉사활동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토의 토론 교육. 왜냐하면 의견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수렴해 나가야 되니까 토의 토론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업에서의 민주성 이게 출제될 수 있어요. 또 수업에서의 민주성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강의식을 탈피하는 거죠. 민주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건데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건 교사 중심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강의식으로 교사 중심으로 해나가는 거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 이게 수업에서의 민주성이고 생활지도에서의 민주성은 뭐냐면 우리 생활지도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된 거를 뭐 지적하고 뭔가 응징하고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생활지도의 민주성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 규칙을 형성해 나가고 예방하고 문제들을 예방하고 그보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생활지도의 민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 시민 교육이 만약에 면접에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스로는 학생 자치 활동, 봉사 활동, 토의 토론 교육, 그다음에 수업에서의 민주성은 강의식을 탈피하는 것, 생활지도에서 민주성은 이런 응징적인 태도를 탈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상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